1911년 발견 이후 지금까지 5번이나 노벨상이 탄생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꿈의 기술을 3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초전도 기술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소재융합기술연구부 김찬중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 그 뜻을 살펴보니까 전기를 아주 많이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우리가 좀 생소하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떠 있네요, 공중에. 네, 물건이 자석 위에서 떠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빙빙 돌기도 하고요. 자, 근데 저 하얗게 연기가 나는 걸 보니까 좀 차가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네요. 이건 약간 자기 부상열차 같은데요? 네. 모형인가요? 네. 계속 저렇게 물건이 떠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초전도 현상을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왜 영화 아바타에 둥둥 떠다니는 섬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런 섬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부상 열차처럼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그런 열차의 모형도 함께 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마술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초전도 현상,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 초전도 현상은 이 물리학에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현상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전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한 가지는 이제 완전 반자성. 완전 반자성이란 말은 자력을 완전히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붕붕 떠 있을 수 있고요. 자기장을 밀어낸다 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전기 저항 제로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내부의 자기장을 밀어내기도 하고 밖에서 오는 자기장도 밀어내고 해서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던 이제 공중부양 현상은 이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은 모습인데 이 현상을 독일의 물리학자 마이스너가 발견했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초전도체는 이제 자력이 들어오는 곳을 매우 싫어하는데 그래서 자력을 밀어내고 이를 우리가 이제 반자성. 그 반자성 물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초전도체는 100% 반자성이라 그래서 완전 반자성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자석 위에서 초전도체 공중 부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성을 밀어내는 성질인 이 완전 반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뜰 수가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인 그 전기 저항 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전기 저항 제로라는 거는 이제 모든 물질은 다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는 건 이제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데 그럴 때 저항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금속으로 만들죠. 그래서 금속 물질로 만든 걸 통해서 이제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는데 구리 같은 일반 전선에는 전기를 흘리면 이제 열이 납니다. 컴퓨터 장시간 사용하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기 흐를 때 생기는 저항 때문에 그런 건데 전기의 저항은 이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이 때문에 이제 전기에 손실이 생기는데 초전도체는 특별히 아주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 제로라고 하는데 저항이 없어서 초전도체에는 일반 구리나 이런 것보다 놀라울 정도의 많은 전기량이 흐르고 전기가 또 흐를 때 저항이 없으니까 열이 나지 않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 그러니까 이동 중에 전기 손실이 없고 또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공중부양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초전도 현상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이 초전도는 전자의 움직임이니까 전기나 전자를 이용한 모든 산업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데 이제 아주 특별히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부상 열차가 좋은 사례입니다. 열차에 이제 열차 안에 이제 초전도 자석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레일에는 코일이 있는데 자석하고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자력으로 밑에 이제 레일을 밀어내면 열차가 뜨게 되죠. 열차가 이제 철도 선로에서 한 몇 센치 정도 이렇게 뜨게 되면은 아주 높은 속력을 낼 수 있고 뭐 지금 뭐 KTX처럼 이제 바퀴가 구르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레일에서 몇 센치 정도 띄어져 있나요? 그거는 이제 자력 이제 세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한 3, 4cm만 떠도 이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사례가 있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 우리 진단 기기 중에서 MRI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MRI요.
그게 이제 초전도 자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제 그 MRI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 자력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데 네. 자기장이 아주 크면은 아주 선명하게 신경세포까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편리하고 진단 그 효율이 아주 좋은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몸에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이제 검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그렇군요. 그런 좋은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그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네. 전기를 옮길 때 효율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케이블도 만들고 있죠? 이 케이블이라는 건 우리가 뭐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면 그걸 이제 운송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주택으로 운송하든지 뭐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일반 이제 구리나 이런 걸 쓰면은 한 5% 정도는 이 저항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전기 손실이 생기는군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초전도체로 대체하면은 없어지는 5% 이거 전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돈을 한번 생각하면 효율이 엄청나죠.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구리선보다 전기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네. 구리선보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크기를 작은 크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기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효과적인 그런 이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장점이 많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초전도 네, 네. 기술이다.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이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게 100년도 더 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발견하고도 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저도 뭐 한 30년 넘게 이 초전도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1911년에 네덜란드의 물리과 교수인 카멜링 오네스라는 분이 예.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수온을 이제 냉각해서 이 수온의 이제 전기 저항을 측정하던 도중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예. 이때는 이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영하 270도였고 또 원리도 또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낮은 온도 때문에 이제 실현이 이제 어려웠죠. 영하 270도 이제 온도를 내려주려고 하면은 특별히 이 냉각할 수 있는 그 장치도 필요하고 네. 또 냉각 물질도 아주 비싼 것들을 써야 하는데 액체 헬륨이라는 걸 씁니다. 이 액체 헬륨은 이제 지구에도 별로 없는 아주 희귀 물질이기 때문에 예. 장치 뭐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고가의 장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실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군요. 네, 액체 헬륨이 좀 비싼 데다가 또 영하 270도라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했던 건데 네.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초전도 연구를 시작한 게 이제 학생 때 그게 1980년대 중반인데 그때 이제 독일의 이제 과학자가 액체 헬륨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은 액체 질소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예. 원래 이 초전도 이론에서는 이 초전도 이론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네. 이 이론에서는 영하 240도 이상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했었는데 이 독일 과학자가 그 만든 그 물질은 네. 이 온도를 이제 넘어서게 됐죠.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학계가 이제 큰 방향을 일으켰는데 그 외에 이제 초전도 온도가 영하 120도까지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지금인데 올해는 상온에서 초전도 기술이 이제 실현된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야, 그렇다면 온도를 이렇게 뛰어넘었으니까 상온에서도 초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걸 발견한 후에 1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에너지 초전도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 하고 그랬군요. 뭐 여러 기사도 나고 되게 뜨거웠습니다. 예. 저도 그때부터 초전도 현상 연구해서 지금까지 이제 30년 넘게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영하 120도라면은 그 처음 그 270도보다 높은 온도니까 네. 그 당시 이제 발견한 게 고온이다, 높은 온도다. 그래서 그때 발견해서 제가 연구한 거는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한 이후에도 이제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올해 아주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상온 초전도체라 그러는데 상온이라는 게 이제 일상의 온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이제 일상의 온도는 그 냉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5도,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진이 1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15도에서요. 네. 이게 이제 이 물질은 이제 수소. 사람들이 수소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수소를 기반하는 물질이 이제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일상 온도에서 된다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 이렇게 그런데 부릅니다. 상온에서 실현이 되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값비싼 뭐 냉각 장치도 필요하지 않고 또 냉매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일상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이 낮아지고 또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의 혜택이 모든 전 인류에 돌아갈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상온에서 실현이 되면 또 전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박사님께서도 30년이 넘게 초전도 과학에 대해서 연구에 매진을 가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 초전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인가요? 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실험실에서 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물질이든 이제 이렇게 뭐 첨가제도 넣고 합성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첨가제 하나를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철인데 철 같은 것도 사실 그냥 쓰려 그러면 그 무쇠라 그러는데 이게 물러서 쓸 수가 없습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가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탄소 같은 걸 집어넣는데 저희가 초전도체에는 성능이 좀 좋아지라고 우리가 세륨 옥사이드라는 거를 초전도체 안에 집어넣어서 초전도체 아주 특성을 향상시켰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 물질이 1%만 집어넣어도 공중 부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기도 또 많이 흐르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이제 물질보다 몇 배의 성능을 갖는 그런 물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이 세륨 옥사이드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저희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초전도 기술 정말 마법과도 같은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획은 뭐 제가 대학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40년 넘게 이 초전도와 또 과학기술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후학들한테 저희 세대가 이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도 쓰고 있고 제가 또 요새는 또 인터넷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동영상도 배우고 사진도 배우고 편집도 배워서 그동안 40년 동안 모아놨던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지식 나눔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 과학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완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요. 후학 양성까지 진정한 지성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찬중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